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지키기와 대마도 반환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곳을 국토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 관리 전진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국토 방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최근에 일본 총리로 임명된 스가 요시히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1년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에선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뿐 아니라 여러 일본의 정치인들과 일본의 우익들, 심지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조차도 독도는 당연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 될 것을 우려해 대마도를 지키려 독도를 버팀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마도 역사 전문가인 김상훈 예비역 대령은 작년 대마도의 날에 진행된 역사 특강에서 일본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를 바둑판에 버팀돌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1954년 일본 육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츠지 마사노부 등이 참여한 일본 국회 내각위원회가 한국인들의 시선을 독도에 계속 붙들어두게 해 일본 방위의 중요한 섬인 대마도를 한국으로부터 지키는 독도 사석 전략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들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독도 뺏어오기로 분탕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대마도가 한국 땅이면 정부에서는 뭐하냐? 왜 찾아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실제로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아는 몇몇 정치인들은 즉각 반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작년 김준열 경북도 의원은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중국과 일본은 간도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 의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으므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며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으며 또 대마도는 본래 우리 섬인데 일본인들이 침입했고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들과 싸웠으며 그 역사적인 증거는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한 비석으로 알 수 있다. 1870년대 대마도를 불법으로 빼앗은 일본은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1786년 일본인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제작한 프랑스어판 지도에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울릉도 독도도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이라며 1870년대 일본은 이 지도를 수거해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해 대마도를 훔쳐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 일본이 변조한 지도를 전시하고 있다며 대마도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자 경북도에서는 해당 지도는 울릉도 독도가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돼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에 대한 주요 사료로 우리나라 중학교 역사사회 교과서에도 소개돼 있다며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채색된 1832년 프랑스어판 지도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또한 대마도 반환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페페TV가 처음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을 당시만 해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일본인들과 다를 바 없다, 억지 주장 좀 그만해라 등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대마도 반환을 향한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노리는 흉심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전쟁으로 독도를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야당 국회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언급하며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인 마루야마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고유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경박한 퍼포먼스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받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방지와 앞으로 반환해야 할 우리 땅 대마도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도섬에 연안항을 만들어 국토 전략 요충지로 삼고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도항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있어 꼭 개발되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본의 독도 침략, 중국의 이어도 침략 등을 당하면서도 주변 항구가 개발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한국 침략은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대륙으로 진출했지만 앞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지진, 쓰나미 등에 의한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 본토를 탈출하겠다는 생존의 수단으로 침략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해양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마도를 군사 기지화 해놓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대마도에 이어 독도까지 침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토를 수호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이 섬에 규모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도는 면적이 0.56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4.5km, 최고점이 242m인 섬입니다. 경남 유인도 중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통영시에서 남쪽으로 35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우 1시내라는 불교단체의 재단 본부가 있고 파도가 심해 정기 여객선이 없어 개인이 방문하려면 배를 대절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국도항이 생김으로써 국토 안보 수호의 전진 기지 기능 강화,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 관리 전진 기지 기능 강화,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 항만,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기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도섬은 국가관리 영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의 바다를 메워 항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페페TV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국도항 기본계획서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독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일본의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만들어지게 될 국도항에는 일본과의 영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30m 규모로 해경 부두가 여객용 부두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섬에 해경 부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분쟁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한해협 부근은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해서 대거 불법 어선 활동을 하러 가는 길목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섬에 해경 선박들이 정박 가능한 항구가 들어선다면 단속 활동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기상 악화 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해외 세력에 의해 국지 도발 사태가 있으면 이러한 국가관리 연안항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섬 대부분은 특정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연안항 1000평에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면 국유지로서 사유화된 섬이 아니라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섬으로서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항이 생기면 울릉도항부터 용기포항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싸게 되는 연안항 쉴드가 완성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국도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도를 지키고 대마도를 찾아오는 전초기지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한국우주항공산업이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공기업기 FA-50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스나이퍼 포드의 암람, 레이더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카이는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록 10을 개발 중입니다. FA-50 블록 10은 목표 표적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유도 지시 기능을 갖춘 미국 방산업체 로켓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보드를 탑재합니다. 카이 고참 부장의 말을 인용한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해 10월 FA-50 성능 개량을 시작해 오는 202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50을 사용하는 국가 즉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는 동남아시아의 천재 구매국을 겨냥해 FA-50 블록 10을 개발하고 있고 블록 20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동남아 시장은 60여 대의 골든 이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입국과 경공기업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고려한 것입니다. 카이는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 FA-50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공기업기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와 AIA는 말레이시아가 경공기업기 12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최대 24대를 옵션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록 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으로 무장하고 가시거리 박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 측은 좀 더 자세한 RFI를 기대하고 있지만 카이가 경공기업기 물량을 수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잠재 구매국의 예산 제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기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JF-17, L-15 고등훈련기가 경쟁기종입니다. 테자스는 인도의 헬과 ADA에서 미국의 11등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삼각입 형식의 단좌형 경전투기입니다. 한국의 FA-50과 같은 추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길이 13m, 너비 8.2m, 높이 4.4m, 공허중량 6.56톤, 최대 이륙종량 13.2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다. JF-17 썬더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미그 21의 중국판인 J7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길이 14m, 너비 9.45m, 높이 4.77m다. 공허중량 6.4톤, 최대 이륙종량 12.7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공군 FA-50 vs 미 F-18 공중전 대결.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공군의 국산 공격기 FA-52, 미 해병대의 F-18 호넷 전투기와 공중전 대결을 펼쳤다. 공군은 5일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A-50 전투기와 미 해병위랑공단 제12비행전대 FA-18C 전투기가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16전비에서 이륙한 FA-50 1기와 FA-18C 1기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유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측 전투기와 미 측은 역할을 번갈아 가며 공중전 기동을 펼쳤다. 또 전술 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 비행으로 귀환했다. 훈련의 결과는 무승부. 공군 측은 이날의 훈련은 대결이 아닌 기량 점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는 물론 합동 정밀 직격탄과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FA-18C는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제작된 방공 및 대지 공격 겸용의 다목적 전투기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4 전투기와 A7 공격기를 대체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해병 12전대는 1942년 창설돼 와일드캣 전투기로 남태평양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부대로 유명하다. 또 2010년까지는 아프간 칸다하르에 주둔한 실전을 치른 부대이다.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16전비를 전방작전기지로 사용하는 12전대가 전개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 전력이 연합 이행 훈련을 통해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다. FA-50 성능 개량이 필요한 이유.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의 10년 간담회에서 FA-50과 KA-1 수리온이 단계적 성능 발전 추진이 간단히 언급되었다. FA-50을 도입한 필리핀, T-50I를 장차 FA-50으로 개량하는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FA-50의 BVR 교전 능력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LM-2032 레이더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 디지털 RWR 등을 보유한 FA-50이 유일한 전투기이며 수-27, 수-30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군은 영공 규모에 비하여 전투기 숫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공유지책으로 T-50I도 FA-50으로 개량해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FA-50 운용국들을 위한 개량 프로그램 수출과 FA-50 완제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FA-50의 BVR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FA-50을 CAS와 INT, ATK 공격 임무와 AFAC 임무를 위한 공격기로만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 달리 수출형 FA-50에는 추후 BVR 교전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통합과 장거리 IFF 신문 기능도 통합된 CIT로 통합이다. FA-50의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 공군형과 수출형 모두에 해당된다. 정밀한 항법 시스템이 FA-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이 되어 있고 역시 FA-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된 AAN US940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는 동일한 TADIJ 네트워크 가입자들의 좌표 데이터와 고도 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산출한 항법 데이터를 사용한 자체 항법 데이터 보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보유한다. LM-2032 레이더가 고고도에서 정밀한 공대지 표적 획득이 가능한 공대지 모드들 역시 FA-50이 높은 공대지 정밀도를 갖게 하는 장점이다. 타겟팅 포드를 통합함으로써 FA-50의 우수한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타겟팅 포드의 FLIR 영상으로 표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대 영상으로 획득. 식별한 표적의 빈폭이 매우 좁아서 각도 분해능이 매우 정밀한 레이저를 조사하여 항공기의 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표적의 3차원 각도 데이터를 획득하여 표적의 정밀한 좌표 정보와 거리 데이터를 산출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공대지 표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군 F5F에 탑재하는 GBU-11은 FA-50에 그리고 타겟팅 포드를 탑재함으로써 GPS 유도 무기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은 레이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것 역시 표적 공격 정확도를 높이고 표적 안파를 위해 필요한 공대지 탄약 숫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타겟팅 포드 탑재가 FA-50에 포함된 이유다. FA-50에 탑재되는 5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인 GBU-38은 투하 후에 파이어, 앤드 포겟이 가능한 반면 레이저 유도 무기는 타겟팅 포드로 표적의 취약점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해당 조준점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탄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착 정확도가 JDAM보다 높고 적은 숫자의 탄약으로 표적을 완파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유도 폭탄은 GBU-12이기 때문에 타겟팅 포드를 탑재한 FA-50에 GBU-11을 탑재하고 XATK 등에 투입되는 ATO를 받게 될 예정이다.